너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가 아니라 무엇 해야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라는 말을 반복하면 가치의 조건화가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성장을 위한 자기 내면의 소리는 무시한 채 부모의 비위를 맞추고 부모가 바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죠. 이런 상태가 되면 아이가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해봤자 생존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는 빠르게 자기 욕구와 감정을 차단하는 법을 터득하는데요. 이것이 너무 익숙해지면 완전히 성격으로 굳어져서 남이 원하는 대로 남을 위해서만 사는 겉보기 굉장히 수능적이고 착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네이블러가 한 명 추가되는 거죠. 그럼 어떤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네이블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갈등이 있는 가정, 특히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등과 같은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대를 이어 이네이블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가정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곤란을 이겨내고 역기능적으로나마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누군가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바라는 성역할 기대 때문에 어머니가 이네이블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하지만 그 가정에서 누군가를 돌보지 않으면 죄책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네이블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네이블러가 세대를 거쳐 전수된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에 나는 알코올을 절대 남용하지 않을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결심했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긴 했지만 알코올을 몹시 싫어하는 남자와 결혼했다.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 책의 저자도 그리고 저자의 남편도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이 때문에 저자는 남편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으니 술을 싫어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합니다. 사실 심리상담 현장에서 저자처럼 알코올 중독이나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부모가 싫어서 그런 성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선택한 연인이나 배우자가 살아가면서 점점 자신의 부모와 비슷해졌다며 고통스러워하는 내담자를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을 예를 들어 볼까요? 폭력 가정에서 어머니는 맞지 않기 위해 조금 더 정확히는 생존을 위해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자녀에게 가급적 남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주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은 머리로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며 생각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비위 맞추는 어머니의 행동을 뼛속 깊이 학습하게 되죠. 결국 딸은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도 모르게 익숙한 방식, 즉 비위 맞추고 조력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딸도 어머니처럼 이네이블러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네이블러인 딸에게 의존하기 시작한 파트너는 점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도 딸이 다 받아줄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파트너가 공격성을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즉 폭력을 행사하면 딸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듯 딸도 그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파트너의 폭력이 지속되도록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네이블러의 자녀들이 모두 이네이블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네이블러의 자녀들이 이네이블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죠.